어서오세요. 마포에서 사업하는 대표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포 대표살롱 7번째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포 재개발 지역에서 버려진 식물을 구조하는 곳 공덕동 식물 땡치원을 운영하는 백수의 대표님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마데살롱의 퀸 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데살롱의 마드모아젤 연주입니다. 오늘의 VIP 공덕동 식물 땡치원의 백수의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백수님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지역에 버려진 식물을 구조하고 있는 공덕동 식땡 유치원을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백수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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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부터 하셨군요. 21년이면 지금 4년 차? 5년 차? 5년 차. 네, 5년 차. 시간이 너무 빠르다. 저는 아직 2020년에 살고 있거든요. 미래 1년 차. 아니 5년 차. 벌써 5년 차. 네. 5년 차 유치원. 와. 식물 유치원이라고 하시니까 좀 되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식물 유치원 둘 다 하는데 이게 무슨 조합이지?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마 공덕동 식물 땡치원을 지금은 트위터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X에서 게시글로 아마 처음 접했던 것 같거든요. 저도 식물을 몇 개 키우다 보니까 관련된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어서 계속 아마 저한테 피드에 떴던 것 같은데 계정 모양부터가 되게 생소해서 관심이 갔고 결국 제가 섭외 메일을 보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공덕동과 식물 유치원 각각 어떤 뜻이고 어떤 조합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 버려진 식물을 구조하게 된 게 2021년도 여름에 공덕동으로 이사를 가면서 시작이 됐어요. 저는 프리랜서 예술인이라 뭐 직장에 따라 지역을 옮길 필요는 없고 모두 아시다시피 좀 싼데 저렴한 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조그만 단독주택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 바로 앞이 재개발을 이제 시작하려고 많은 분들이 이사를 나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버려진 식물을 보고 구조를 하게 되니까 공덕동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식물 뭐 이름을 뭐라고 짓지? 구조대? 뭐라 하지? 고민을 했는데 친구들과 제가 구조한 식물들이 좀 작은 애들이 많았어요. 큰 식물은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다 보니까 너 새싹이 자라나는 것도 어린이들이 자라는 것 같은데 유치원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러면은 좀 긴 것 같지만 프로젝트 명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이런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대표님이 아니라 원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더 맞을까요? 거의 뭐 편하실 대로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뭔가 설명하시면서 식물을 구조한다라고 하시니까 좀 낯선 것 같아요. 식물 구조가 뭘까요? 이제 버려진 식물들이 굉장히 재개발 지역에 특히 많이 있어요. 다른 곳에도 아파트 같은 데서도 이사 나가시면서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제일 싫어하는 2가지 모두 알고 계시죠? 책이랑 식물. 무겁고 부피도 많이 차지한다고.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집에 가면 키우기 힘들어지거나 공간이 작아지면 많이 이제 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어르신들이 막 30년, 40년 넘게 살던 주택을 다 무너뜨리고 아파트를 짓는 게 그런 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사 갈 때 또 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자녀분들 댁 아파트나 아니면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시게 되면서 식물을 두고 그냥 버리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마음이 아프다. 맞아요. 식물의 양도 근데 그분들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분들은 아예 집안에 거의 뭐 식물원 수준으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식물을 마당에도 또 많이 키우셔서 맞아. 알아서 번식을 많이 한 식물들 진짜 많죠. 뭔가 유기 동물을 구조하듯이 유기된 식물이 죽기 전에 이렇게 데려와서 구조 활동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구조 다음의 과정에 보통 동물은 입양을 보내잖아요. 식물도 그렇게 입양을 보내시나요? 네, 그렇게 됩니다. 동물이랑 비교하면 동물들도 버려진 이후에 이제 구조가 안 된 애들은 정말
어떻게 될지 살기 힘들어서 어디로 뭐 다른 데로 이동하는지 모르지만 식물은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공사하는 와중에서 걔네는 일반 쓰레기로 취급이 돼서 소각되거나 매립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구조해온 애들을 좀 돌보고 괜찮아지고 좀 이렇게 파릇파릇 살아나는 것 같다 하면 새로운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사실 바닥이 좀 좁아가지고 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시도 하시고 예술 작품 활동도 하시는데 포스터를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현우 작가라고. 네, 그분이 그 유기사물 구조대 활동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버려진 것들을 되게 많이 줍기도 하고 많이 구조를 저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건들을 많이 고치고 물건을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하는 데도 관심이 많은데 저도 이번에 섭외를 하면서 식물 구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진짜 뭔가 식물을 구조하는데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또 어떻게 닫게 되었을까? 이런 것도 다 궁금했는데 좀 궁금증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 좀 직장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전에 저희들이 그래도 안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요즘에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푹 빠져 있는 게 저희 돌봄과 어떻게 하면은 제가 가진 공간을 제로 웨이스트로 공간을 꾸미는지에 대해서 되게 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제가 비치 코밍 비치에서 그 해변에서 쓰레기를 주울 때 쓰레기만 주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깨진 유리들이 그 모래에 마모되면서 동글동글해지면 시글레스가 되거든요. 그거를 모아온 게 있는데 그러면 소주병이 되게 많으니까 초록색이 많고 맥주병들이 깨지면 갈색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딱 크리스마스 트리색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아서 뭔가 캔버스에 붙이면 트리가 되겠다 해가지고 트리를 만들겠다 생각도 해보고 예전에 그 버려진 티셔츠를 가지고 실 만드는 그 워크숍을 갔었는데 그 실을 잔뜩 받아와가지고 그걸로 마크라메를 해서 이번에 양말도 4개를 짰어요. 그래서 4개를 달고 그다음에 막 합정역에서 보면은 큰 아파트 있잖아요. 메세나폴리스? 네. 거기에 큰 소나무가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비싼 나무를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딱 봐도 비싼 소나무니까 솔방울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솔방울을 뎁다 많이 주워와가지고 왜냐면 산에서 주워오는 건 불법일 것 같은데 왠지 거기는 괜찮을 것 같은 거. 그래서 거기서 솔방울 주워와서 줄에다가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장식해놓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환경에 덜 무해하게 이렇게 집을 꾸밀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오늘 뒤풀이를 제가 좀 꼬시려고 멘트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뒤풀이 오시면 저희 작업실에 오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열심히 작업한 것들을 보실 수 있다. 갑자기 플러팅 멘트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저희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네. 마드모아젤? 마드모아젤께서는 어떻게 살고 계신지요? 네, 마드모아젤 여기 나왔고요. 저 아직도 그 단어가 좀 어색하긴 한데요. 제가 지었지만. 저는 그 크리스마스라서 제로웨이스트로 아까 유기사물 구조대? 뭔가 이렇게 버려진 물건을 가지고 뭔가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식물과 동물을 넘어 식물을 넘어 사물 구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약간의 죄책감이 들지만 그 기성품 중국산을 샀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바닥에 저도 뭔가 예쁘게 식물을 두거나 하고 싶은데 저는 또 반려 토끼가 있어서 걔가 그걸 죄다 갉아먹거든요. 아주 파괴 왕인데요. 걔 때문에 이제 창문에 붙이는 작은 트리를 하나 사서 붙여놨어요. 또 이제 집에 그래도 식물들도 좀 있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겨울을 어떻게 또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겨울이
공식적으로 쉬는 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농한기군요. 예, 봄방학도 여름방학도 없지만 겨울에는 조금 일도 없고 구조한 식물들도 다 뿌리로만 있거나 땅이 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쉬면서 집에 있는 식물들 좀 돌보고 겨울에는 손도 잘 안 가가지고 따뜻하게 맞아. 예, 고양이를 끌어안고 전투기 끌어안고 하지만 지원 사업의 계절이라는 거. 그것도 그렇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네. 마치 식물이 내년을 준비해서 왜 특히 나무들은 겨울눈이라고 해서 내년에 이제 또 싹을 피울 준비를 열심히 하는 계절이잖아요. 저희도 약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계절이 아닌가 싶네요. 사실 여기가 마포 대표 살롱이기 때문에 저희가 빼놓지 않고 하는 질문인데요. 저희가 마포에 대한 사랑, 마포에 왜 터를 자리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또 지역이 싸다라고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어쩌다가 공덕동에 자리를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저는 원래 본가는 선유도 쪽이었어요. 강 건너였는데 친구들이 뭐 홍대 가면 재밌는 게 많아 이렇게 얘기해서 20대 초반부터 이쪽으로 많이 놀러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막 그냥 거기서 살지 그러냐 그래? 그렇기도 하고 또 한 10수년 전에는 조금 더 이제 홍대생들이 만든 것 같은 샵, 카페 이런 데들이 많아가지고 옷도 막 떼다 팔기보다는 직접 막 만든 것도 팔고 그래서 신기해서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여기에 정을 붙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재밌는 것들도 많고 집에서 가깝고 그러다가 이제 홍대에 작업실도 구하고 하면서 좀 정착하게 된 것 같아요. 마포가 되게 익숙한 공간이어서 계속 여기를 기웃기웃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주도 하시면서 완전 직주 근접이신 거죠? 네, 거의 이제 공덕동 식땡 유치원이 저 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당에서 대부분 식물을 기르고 집 안에서는 이제 겨울에만 돌보고 있고요. 작업실은 아무래도 높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요. 다시 또 강 건너 영등포 쪽으로 가서 또 미술 작업실은 따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두 군데시네요. 자택근무와 영등포 가서 또 일하시는 방식으로 두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네. 공덕동 그런 마당에서 그 식물 유기 구조 활동을 가져온 애들을 거기서 계속 이제 기르고 케어하시는 거잖아요. 그 활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이사 와서 식물을 제가 얘네 버려진 애들 어떻게 하지 하고 봤을 때 그냥 수확되거나 매립된다니까 전 사실 식물 잘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얘네 어쩜 좋지? 그래도 일단 여기 있으면 100% 죽지만 나랑 함께 가면 조그만한 확률이라도 살아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너무 다행인 게 버림받아서 막 뿌리채 뽑혀서 아스팔트에 나뒹굴면서도 잘 살아있던 애들이라 그런지 저같이 잘 못 키우는 사람 손에서도 잘 버티고 또 대부분 어르신들이 키운 식물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 극한의 날씨를 견디는 정말 강인한 식물들이 많아요. 여름에 덥도 우리는 장마 기간이 있잖아요. 비 계속 오고 겨울에는 또 엄청 춥고 이런 날씨를 온전히 밖에서 온몸으로 맞으면서 버티는 식물들이 많아서 다행히도 제 손에서도 잘 자랐기 때문에 마당도 있고 이 앞에 버려진 식물도 많고 얘네를 뭐 이렇게 주워서 팔고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화원에서 파는 것처럼 예쁜 모양이라든지 막 꽃을 딱 피우고 있어서 상품성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나누거나 소정의 활동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또 계속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오시면은 약간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냐면 식물을 되게 잘 살리는 이런 식물을 죽어가는 애들을 소생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너무 아니다 나는 겨우 살리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너무 겸손한 것이 아니신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또 실내에서 많이들 키우시는데 마당이
실외다 보니까 햇빛도 알아서 좀 들고 비도 좀 들고 이제 바람이 불어준다는 것도 생각보다 식물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집안에서 키우다 보면 그거를 깜빡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박자가 좀 이제 보탬이 되지 않았나. 그런 마포구 재개발 단지의 식물들을 일반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분들은 그냥 저거 좋은 식물인데 버려졌네, 아니면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버려진 화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구조해야 될 어떤 생명체의 관점으로 보고 이 활동을 시작하신 게 되게 인상 깊어요. 제가 이제 작가님의, 대표님의, 원장님의 활동이 궁금해서 작가님의 저서도 열심히 봤거든요. 제목이 여기는 공덕동 식물유치원입니다. 인데요. 오늘 사인 받으려고 책도 가지고 왔는데 이따 꼭 해주고 가시고요. 네. 이 책에서 되게 저는 식물을 포함한 이제 모든 생명에 대한 되게 따뜻한 시선이 많이 엿보였거든요.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점이 좀 많은데요. 먼저 윤정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궁금했던 게 캐나다랑 영국에서도 꽤 오래 거주를 하셨고, 거기서 사업도 거기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업도 하셨던 걸로 나오는데, 그 식물 유치원을 열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청취자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해외에서 생활은 전부 학생으로 지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나왔고 이제 대학교는 영국 런던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이 뭘 알겠어요. 일도 뭐 아르바이트 비자도 없고 그냥 다행히 이제 미술이라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걸 접할 수 있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말은 밴쿠버라고 얘기를 하지만 밴쿠버에서 좀 동떨어진 시골 동네여서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었어요. 한국의 나무들은 좀 아기자기하고 좀 크면 이제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메타세콰이어가 정말 여러 명이 팔을 벌려서 껴안아야 될 정도로 큰 나무들이 있고 막 곰이 다니는 것도 보여요. 와. 곰과 함께 산책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 상황도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과일 냄새가 나는 샴푸를 쓰고 뭐 바디워시를 쓰고 가지 마라. 너를 대형 딸기로 인간 딸기. 대형 과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에코 캠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가지 않았지만 동생은 그런 산 트레킹하는 걸 하면서 이제 몸을 씻고 강물에서 써도 되는 비누를 챙겨간다든지 그런 친환경적인 거를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전 대형 딸기가 지금 너무 머릿속에 뇌리에 안 떠나지 잊혀져요? 않아요. 네. 근데 저도 그 평소에 이제 샴푸바, 비누바 이런 건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게 자연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도 들었지만, 실제로 그거를 에코캠프에 갔을 때 바로 물에 들어가는 걸 보는 건 또 다른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내가 수돗물로 들어가는 걸 보는 것과 뭔가 밴쿠버 그 자연 환경에서 보는 느낌은 되게 또 달랐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걸, 어쨌든 자연을 보셨으니까 그걸 듣고 뭔가 하셨던 게 영향을 많이 끼쳤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네요. 네, 전체적으로 뭔가 순환한다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연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자연은 우리가 아랫세대에게서 빌려 쓰는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좀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선택? 네. 그런 걸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듣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빈티지 이런 것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거기는 뭐 비건 활동이라든지 페미니스트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 막 마켓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피켓 들고 다니면서 길에 뭐 모피 같은 거 입은 사람 보면은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손가락질 딱 하면서 You're disgusting! 막 이런 식으로 네, 대놓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럼 생각을 또 한 번씩 하게 되고, 저도 세컨핸드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거는 디스플레이 하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세컨핸드인 걸 모르고 새 걸 사고 싶은 욕구와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시하면 안 된다. 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시야를 보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닐까 싶네요. 대표님이 이 활동을 하기까지 대체 어떤 경험들을 하셨길래 식물을 유기됐고 구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들이 있었군요. 전 아까 곰과 캐나다 얘기하실 때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한국은 숲 교육이라고 하거나 뭔가 숲이라고 해도 되게 아기자기하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숲? 이게 숲이 맞나? 산은 맞는데? 숲? 다 똑같은 수종이 전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그런 느낌인데, 와, 이렇게 여러 명이 끌어안아도 안 끼지 않는 이 메타세카이어 숲이나 이런 데서 그런 생태적 감수성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또 도시 문화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면서 인식하면서 살 수 있는지를 배우신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배경이 좀 이해가 되네요, 이제. 이제 저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책의 챕터 제목들이 곤충 유치원, 채소반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청취자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는 식물 외에 다양한 학생들의 얘기를 같이 하고 계세요. 이야기들 보니까 식물 유치원이 있는 그 공덕동 마당 공간이 되게 작은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살짝 사실 고민인 거는 왜 재작년부터 러브버그, 해충, 유해동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슈가 제기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한쪽에서는 순환농업이라든지 재생농업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뭔가 그런 생태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거랑 비즈니스적인 가치, 인간들 중심의 삶을 우선시하는 거랑 이 갈등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공덕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신 거는 자연과의 공존 그 자체를 좀 일로 삼으신 것 같아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야외에서 이렇게 기르시다 보니까 또 이거를 전업으로도 계속 키워 나가고 계시다 보니까 여전히 갈등이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언제신지 또 그 상황에서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정원 가꾸고 식물 기르는 사람한테 공통된 고민일 텐데요. 벌레가 엄청납니다.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도시에 벌레가 많아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식물 맛있잖아요. 맛있는 거는 걔네들도 참 좋아하는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면은 또 걔네를 먹으려는 식물을 먹는 곤충을 먹으려는 곤충이 와요. 그래서 모든 게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데 인간 기준으로 해충이 이제 비건 곤충인 거죠. 야채 먹는, 내가 먹는 야채 먹는, 같이 야채 먹는 애들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걔네를 먹어주는 이제 육식 곤충들은 사람들이 익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진딧물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는 상황에 무당벌레가 와서 냠냠. 먹어주기도 하고, 다행인 거는 제가 엄청나게 큰 하원이나 농원을 운영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토마토가 썩으면 어떡하지? 고민되는 거, 내가 조금 썩은 거를 도려내고 먹든지, 아니면은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조그만 애벌레들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배추흰나비 애벌레 말고는 다른 애벌레가 다르게 생겼다는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생긴 애들이 있어서 보면 박각시나방이라는 그 곤충의 애벌레는 정말 통통하고 사람 한 손가락 2개 정도의 두께의 엄청 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처음에 보고 너무 징그러 이상해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걔네가 이제 번데기가 되고 탈피를 하면 진짜 예쁜 거의 벌새 같은 모양으로 날아다니거든요. 그러거나 이제 이 도시 속에는 나비 같은 거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호랑나비 애벌레를 처음 봤는데 진짜 포땡 몬스터의 캐땡피라고 애벌레 캐릭터 아시나요? 그럼요. 네, 어렸을 때는 좀 이상하게 생기게 그려놨어. 너무 과장됐다 이랬는데 제가 호랑나비를 보고 딱 알았어요. 호랑나비 애벌레는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눈이랑 그런 형태들이 정말 사실에 기반해서 그린 거다. 얘네 보고 사진 찍고 너무 신기해 이러면은 주변에서 다 뭐 저희 아버지도 식물 많이 기르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뭐 팔로워분들도 어떡해요 이제 다 갉아먹을 거예요 막 이러는데 얘네를 없애면 예쁜 나비를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호랑나비를 보고 싶으면 얘네도 살아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따로 공생하자고 이렇게 화분을 놔서 여기만 먹어? 옮겨주기. 네, 여기 근데 또 어디 딴 데 가 있어. 그죠. 그렇지만 여기 안에서 대부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매년 호랑나비 와서 알을 낳아요. 진짜 귀엽고 너무 기특하고 막 내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니죠. 그 정도면 키우신 거죠. 밥 주고 그죠. 밥 줬지. 먹이 제공하시고. 네, 그래서 진짜 그게 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없는 것도 저의 그 어쩔 수 없는 운명, 숙명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그런 생태계의 아름다움이나 순환을 직접 다 보고 체험하고 계시니까 선택을 당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그 곤충을, 애벌레를 내 식물을 위해 다 죽이거나 할 수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닭고기는 먹어도 닭을 직접 잡으라고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겠네요. 왜 비건 얘기할 때 사실 그 방금 말씀하신 예시를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예쁜 식물을 보고 싶으면 이 식물의 해충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왜 집에서 화분 기르시는 분들은 특히 비오땡이라고 하는 그 식물 곤충 죽이는 그거 되게 많이 쓰시는데 맞습니다. 그걸 죽일 수가 없겠군요. 그렇죠. 그래도 가끔 너무 이렇게 벌레가 심하게 창궐한다 싶으면 제충국이라고 국화 추출물로 만드는 천연 이제 해충약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지 이제 님 오일이라고 오일 같은 걸 좀 뿌려준다든지 나름 선조들이 화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을 조금 써주기는 해요.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제 전 애인이 항상 딱지벌레 무슨 뭐 해충 퇴치기 이런 걸 사와서 저는 이제 약간 흐린 눈 하면서 나는 안 쓴다 하지만 너는 쓴다 약간 이런 눈으로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이제 헤어졌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물 유치원 소개와 일상까지 나눠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사업과 경험에 대해 어디서도 듣지 못할 귀한 이야기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너무 궁금해했던 이렇게 다양한 가치를 담은 좋아하는 활동을 일로 만든 이야기와 최근에 오픈하신 식물 나눔 플랫폼 사이트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잠깐 숨 고르고 안내방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마트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에서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협업이나 광고 제안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 mapobizsalon@gmail.com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제 살롱이 대화가 한층 깊어집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식물유치원의 백수혜 대표님 사업을 꾸려온 내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저희 2부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제 식물유치원에 관련해 좀 더 사업적인 얘기로 여쭤보려고 해요. 뭔가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앞에 이런 것에 관심 없으신 분은 좋은 얘기 많이 하네 하면서 막 이렇게 넘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어떻게 이걸 일로 하고 계신지 사업적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식물유치원 활동을 보면 예술과 뭔가 환경 활동 같기도 하고 되게 일상적으로 하고 계시는 습관처럼 보이고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되게 이 사이 어디인가 수평선 사이 어디인가 있는 일로 보여요. 이 어떻게 이런 그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잡으면서 일로서 이걸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의도한 바는 아니어가지고 속 시원한 대답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드는데 네. 취미 활동, 예술 활동의 일원, 그냥 내가 하는 일이지 뭐 프로젝트 조그맣게 하는 거야 정도로 생각했지 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관심을 주시고 또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점점 일이 커져서 일이 돼서 일이 점점 커져서 일이 되고 사업화가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작업 활동할 때 살아있는 식물 키우는 거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식물, 도시에 버려진 잉여물들을 채집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살아있는 것들로도 전시장 환경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게 되고 얘네들의 생명력을 또 보여주는 것도 되고 사람들이랑 나누면서 교류하고 약간 인터랙티브 아트처럼 또 변환하게 되면서 전시장에서도 활동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복지관이나 도서관이나 그런 곳에서 시민들과 만나기도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의도한 바는 그냥 이 활동이 너무 재밌었고 계속 기록하면서 또 알리고 SNS 열심히 잘 못하는데도 이제 사진 한 장, 두 장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니까 올리면서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 지금은 뭔가 활동이 알려져서 여러 수입원들도 생겼을 것 같은데 맨 처음 요 프로젝트 작게 시작하셨다고 하셔도 그걸 처음 시도할 때는 시간이 꽤 드셨을 거잖아요. SNS 운영도 그렇고 구조하러 직접 다니시는 활동도 그렇고 그때는 그럼 수입을 어떻게 충당하셨는지 뭐 예술이라는 게 원래 돈이 좀 월급이란 개념이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이제 카페 같은 데에서 좀 일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조금 연명하면서 일하고 뭐 갤러리 같은 데나 이런 데도 잠깐 단기 알바, 일일 알바 이런 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고 사실 모든 취미 활동이나 예술 활동에는 돈이 어차피 드니까 이 정도는 조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만큼 그리고 큰 돈이 들지는 않는 좋은 취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섭외할 때 약간 PPT에 본인 소개랑 강연 소개, 그 다음에 하신 정리되어 있는 걸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전시, 강연, 북토크, 원데이 클래스, 그 안에서도 원데이 클래스도 테라리움, 아파아트, 하바리움, 리스, 짜투리천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이런 것들을 되게 컨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업을 끌어오시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도 이제 이런 문화예술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일정하게 좀 뭔가 알려오셨는지 이것들을 본인이 옆에서 좀 알아채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든 알아채 준 게 아니라 알린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팁 같은 것들도 공유해 주시면 특히 저에게 너무 바로 있는 저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의 팁이라면 사실 예를 들면 제가 이끼 테라리움 수업을 제일 인기가 좋아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끼 테라리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정말 예쁘게 막 풍경처럼 미니어처처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그맣고 귀엽게 막 키트 파시는 분도 되게 많고 한데 약간의 차별점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그 공덕동 식택유치원을 찾아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그게 이끼 자체를 저희는 구매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필요할 때는 구매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재개발단지에 버려져 있는 그 벽에 살고 있는 이끼들을 다 채집해서 걔네를 이용해서 테라리움을 만들고 그냥 병에 만드는 게 아니라 재사용 유리병을 이용하는데요. 이제 파스타병이나 뭐 꿀병 같은 것도 한번 쓰면 우리 병 재활용 많이 한다고 하지만 이걸 다 부셔서 다시 새로운 병으로 만드는 데에는 아무래도 탄소 발생이 되잖아요. 한 번 더 쓴다. 한 번만 더 써도 좋은 거다라고 싶어가지고 사서 기성품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자기의 각양각색의 진짜 조그만 잼병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대형 꿀병 이런 걸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 욕심쟁이. 네, 나의 취향에 맞게 또 만들면서 그게 자기 개성을 또 보여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환경적인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되니까 좀 그걸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서 불러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이 드는 게 제가 업사이클링 관련해서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면 제가 재료를 구했던 걸 수강생들이 준비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했듯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려고 네. 이때까지 모아왔던 시글레스를 어디서 주워왔냐. 한 바다 7군데에서 군데에서 8군데에서 내가 한 3년 동안 모아온 시글라스를 이제 그러면은 한 10명 대상의 강의생들한테 한다 그러면 저 이제 3년을 못 주었으니까 30년을 모아야 돼. 그런 이제 클래스를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앞이 암담해지고. 그런 경우에 제 친구가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비슷한 걸 해요. 네. 윤정님이 하시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 친구는 단체로 바닷가에 같이 가서 줍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시글라스를 당신이 매 눈으로 찾아라. 이렇게 하면서 돌면서 같이 쓰레기도 줍고 그걸로 트리를 만들고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씩 딱 크리스마스 때만 그래서 평소에 많이 모아두셔라.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부산에 살다 보니까 그 친구는 자주 가서 자기가 채집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아는 분이 시글라스로 뭐 지비츠도 만들고 파이츠도 만들고 모빌 만들고 하시는데 그분도 항상 여행을 바닷가로 다니면서 내 눈으로 일상적으로 열심히 어디 여행 간다? 무조건 바닷가 뭐 이런 식으로 재료 수집부터가 맞아. 그래서 업사이클 하는 친구들 집에 보면 항상 재료가 산더미예요. 쓰레기장 같이 네, 쓰레기가 아니고 다 재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이랑 같이 제가 이번에 티셔츠 실로 마크라메로 양말을 떴을 때 끄는 실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로 다시 실을 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어질러져 있는데 저희가 이사를 최근에 해가지고 이제 새로 애인이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애인이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치워주고 싶은데 뭐가 쓰레기고 뭐가 재료인지 모르겠다. 일단 버리면 안 돼. 아무것도 버리면 안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했는데 미안해요. 난 뭐가 재료고 뭐가 쓰레기인지 모르겠어요.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네요. 그래서 이 사람 멀었군. 아직도 배우고 오너라. 네네네. 그랬던 이게 기억이 납니다. 약간 숲교육에서도 좀 비슷한데 숲교육도 자연재료를 진짜 많이 쓰다 보니까 어디에 숲 공부하러 가거나 여행 가면 다들 그렇게 재료를 열심히 채집하세요. 어떻게든 교육에 써야 되고 그거 모아놔야 언제 그 사계절 수업 중에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뭔가 클래스 하시는 거에서도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 잔뜩 담겨 있으니까 그게 또 자연스럽게 차별화 지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어떤 수업이 되게 되니까. 네, 이거를 아까 식물유치원이 예술 프로젝트로 시작하셔서 어떤 예술가적 정체성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알아봐 주면서 일이 되고 사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이라고 하셨을 때 일은 예술 프로젝트랑 뭐가 다른 거고 사업화라고 하셨을 때 사업은 또 어떤 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그게 아무래도 처음도 사실 맨 처음엔 취미 혼자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이거 너 예술 활동이지 이러면 아니야 그럼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이나 사업이나 예술 활동이라는 게 결국 예술가라는 아이덴티티 뭐 정체성을 가지다 보면 이 일이 예술이고 예술이 일이 되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바운더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어디에서 이거는 예술이야라고 얘기해주지 않는다 해도 작가 스스로가 내 활동이 또 그런 식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라고 하면 그렇게도 되고 이게 일 사업이 꼭 이렇게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데들도 있으니까 그런 활동으로도 또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관람객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각면으로 보여질 수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인상 깊네요. 관람객이 누구냐. 그게 이제 비즈니스로 가면 고객이 되는 거고 활동으로 가면 뭔가 동료 시민 활동가일 수도 있겠고요. 오, 인상 깊네요. 제가 너무 인상 깊은 나머지 인상 깊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했는데요. 또 인상 깊은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근에 식물 나눔 플랫폼 웹사이트인 킨더땡트를 여셨어요. 이것도 약간 킨더가든이 생각이 나는데요. 왜 열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셨는지 과정이 좀 궁금해요. 네,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킨더가든 플랜트를 줄인 말이고요. 유치원 식물? 거꾸로. 네, 거꾸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거는 좀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몸이 하나고 다른 할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되게 구조활동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내 키우던 식물을 더 이상 못 키우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아져서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서로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지도 기반으로 아무래도 다들 택배를 싸거나 이제 날씨가 좀 덥거나 추우면은 잘 못하기 때문에 직접 근거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이제 킨더땡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웹사이트에서 접속을 해서 그분도 늦게 보시고 저도 지금 늦게 봐가지고 그분도 이미 분양을 하시고 저도 늦게 봐가지고 그분도 뿌리 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저도 다음 분양 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미술을 하셨으니까 이거를 수혜님이 직접 하셨을까 이걸 되게 궁금해하면서 어떻게 디자인 틀을 잡으셨는지 궁금했어요. 디자인은 전문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해주셨고요. 저는 거의 컴맹에 가깝다고 보시면 그러면 사이트 개발 자체도 다 외주를 주시고 이제 네. 비용을 지불하신 거죠? 네. 처음 그래도 기획 과정에는 꽤 관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예 플랫폼의 페이지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걸 다 직접 구상을 하셨던 걸까요? 네,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돈으로 이게 될까요? 중요하죠. 그럼요. 예산과 해주실 수 있는 분에 맞춰줄 수 있는 그래서 다행히도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삼각지 쪽에 거기에서 이제 공익활동 프로그램 중에 당신 옆에 공익활동 위드라는 공모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돼서 협력사를 구해오면 너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데 비용을 후원해주겠다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아시는 개발자분의 회사를 소개받고 그분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해서 같이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들 텐데 그 비용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받고 계신 건가요? 일단 1년간의 도메인 호스팅이랑 서버비 정도는 지원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개발 협력해주신 회사에서 1년 정도 AS는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일단 내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사이트를 운영해서 되게 내 옆에 공익 활동 그 닉네임처럼 이런 공익적인 가치가 계속 돌아가는 거는 좋은데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데도 분명 기획하신 것도 그렇고 많은 품이 드실 텐데 여기서의 뭔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구조일까요? 다른 회사들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잘 되면 광고를 좀 붙이고 수익하기보다는 그리고 처음 이유는 이게 좀 사람들이랑 당신의 동네가 당신의 식물 유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여서 나중에 이제 뭔가 다른 회사랑 또 협력하게 되면 게시판을 좀 늘려나가고 추후에는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어플로도 좀 만든다든지 식물계에 땡이버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맞아요. 포부가 어떻게 얘를 살리나요? 이런 질문들 좀 많이 올라오고 맞아요. 약간
약간 저 녹음하고 있는 마포 FM에서 그 스킨답소스 분야 계속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분양소도 좀 더 많이 찾아줄 수 있고 막 그런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식물계 땡이버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당땡이 먼저 생각나긴 했어요. 그 사이트 보고. 맞아.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서 식물들을 막 드리려고 하면서도 사실 당땡을 제일 먼저 찾아봤었거든요. 이렇게 싸게 파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물꽂이 하셔가지고 엄청 많이 내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나눔하시는 분도 계시긴 했지만 파시는 분이 훨씬 많긴 했어요. 근데 이런 당땡이랑 비교했을 때 킨더 땡트는 뭔가 스토리텔링 하는데 좀 더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디에서 발견한 이런 식물이다. 내가 열심히 뭐 몇십 년 동안 기른 식물의 일부를 나눔한다. 이런 얘기를 좀 더 곁들이면 그 이제 나눔 받으시는 거나 나눔 하시는 분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자기가 직접 키우는 식물을 파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니까 또 더 비법도 많이 전수해주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어요. 라든지 뭐 이렇게 당신 집이 뭐 햇빛 잘 안 되면 저는 이것보다는 다른 식물이 있는데 어떠세요?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언도 해주고 고민도 얘기하고 추후에는 이제 개인 게시판 같은 걸 좀 해서 당신에게 나눔받은 얘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라는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너무 좋네요. 돈이 조금 더 생기면. 열심히 일하셔야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막 저희가 막 이런 스토리텔링을 더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막 근데 이런 거 칸 하나 넣는 거 더 일감을 드리는 게 아닐까.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아무튼 근데 역시 돈이 더 생기면 이 맞았다. 잘 알아봐 주셨네요. 맞아요. 욕심을 다 넣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식물치원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싶으신지 이제 2025년의 끝자락 5년 차 이제 6년 차는 어떻게 그리고 있으신지 궁금하고 최종적인 꿈과 사업 목표까지도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내년에는 벌써 6년 차가 되는데요. 공덕동 신땡유치원에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세요. 뭐가 목표냐. 그럴 때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지 않고 내가 버리기 전에 어디 보낼 때가 생기면 지자체 공무원이라든지 재개발 조합원들이 같이 으쌰으쌰해서 좀 나누고 그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많이 먼 것 같아서 근데 너무 아름다운 비전인데요? 이러니까 이제 킨더 땡트 사이트의 존재 이유가 좀 더 이해가 잘 되네요. 네. 이렇게 버릴 바에 나눠라. 네. 그래서 식물이 버려지지 않는 도시 문화를 좀 만들면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동네에 그런 아름다운 생명 존중을 하는 문화가 또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도 또 이제 어느 정도 거점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져요. 거점 공간, 뭔가 거점 공간 하면 저는 사실 자원순환 거점 공간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이 저희 마포에도 있는 알땡 상점이라든가 제로 웨이스트 샵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자원순환의 거점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제 그 옆자리에 식물 자리도 하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네요. 뭔가 씨앗 도서관도 생각이 나고 뭔가 씨앗 도서관과 뭔가 그 자원순환 거점 공간의 그 약간 중간지대의 포지션인 것 같다. 근데 뭔가 없었던 뭔가 그런 상상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대표님 소감 한 말씀과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 홍보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덧붙여 이야기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마포를 대표하는 FM에서 또 쟁쟁한 다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그 말씀. 내년에는 또 얘기 드렸던 홈페이지랑 또 거점 공간 만드는 데 노력하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식물과 이제 구조 활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책 여기는 공덕동 식물유치원입니다에 더 많은 에피소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찾아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우트로 코너 제목이 내일의 마포 대표님에게거든요. 대표님께서 뭔가 이러한 비슷한 고민, 그 고민을 하시는 분이 예술가이실 수도 있고 당장의 생계를 고민하는 예술가 구체적으로 혹은 이런 어떤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활동을 일로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거나 지속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예비 대표님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이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울의 구 중에 마포구의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사시지 않을까. 특히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실 것 같은데요. 예술 활동이 잘 돼도 잘 안 돼도 돈 벌리는 건 또 개별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내 예술 활동이 사업적으로 돈이 안 되는 사업이다. 라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쫓지도 말고 나의 개성으로 나의 관심사로 계속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잡아서 꾸준히 하시는 그 원동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힘내서 계속 예술 활동 많이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결국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가치와 그것에 더한 꾸준함 이 두 가지가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걸 쫓다 보면 길이 나온다는 약간 우문현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소한 즐겁잖아요. 내가 즐겁잖아요. 인생 뭐 있어. 우리 다 금방 죽고 그 식물에게 들어갈 흙이 되는데 즐겁게 해야죠. 사실 이 말이 저한테도 위로가 되는 게 제가 이 제로웨이스트로 크리스마스 꾸미면서 너무 현타가 많이 왔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네, 사실 저한테도 이게 되게 큰 컨텐츠고 저도 이 말에 힘입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 나갈 수 있도록 해볼 것 같고 저는 오늘 인터뷰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고 채식을 저도 하는데 식물은 안 불쌍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식물도 당연히 네트워크가 있고 뿌리와 포자 그다음에 공기 중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들도 생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들을 구조하고 그들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들을 또 사업을 통해서 구체화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서 그것을 또 전할 수 있어서 저희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뭔가 기쁜 마음이 드는데요. 왜냐면 저도 이런 생태적인 가치를 갖고 계속 이런 걸 쫓는 활동이 혹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얘를 대체 어떻게 그려야 될지 지금 혼자 열심히 막 엑셀 적어가며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더 사실 모시고 싶었어요. 제 딱 관심 분야에 계신 분이어서. 근데 뭔가 저도 마지막 멘트에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해주신 말씀 새기면서 요 마포 비주살롱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일단은 다짐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식물유치원의 활동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좀 많이 친해지고 싶다 대표님이랑. 사랑 고백을. 네. 사실 처음 뵙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다고 느꼈고. 거점 공간을 많이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역시 공간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그 공간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명함을 드렸었는데 또 공간을 기획할 자리들이 있다면 저를 불러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그 거점 공간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 많이 불러주십시오. 네. 역시 원하는 거를 쟁취해가는 윤정 PD였고요. DJ였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마지막 질문이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책에 나오는 흔둥이라는 표현이 생각이 나요. 책에서 흔둥이가 뭐라고 나오냐면 흔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부르는 말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많이 쓰이는 표현인가요? 거의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쓰시는 것 같진 않고 약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되게 심취한
저같이 매니아 이제 오타쿠의 아유. 기질을 가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소매 넣기 이런 것도 많이는 모르시더라고요. 소매 넣기는 뭘까요? 소매치기 반대말인데 어. 오늘도 제가 식물 하나 가져왔잖아요. 아. 여기. 그게 소매 넣기 당한 거거든요. 아, 이렇게 식물이 집어넣어주는 소매. 네, 물어보지 않아요. 식물 키워볼래? 이거 어때? 너 집에 있어? 이런 거 키워보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없이 주려고 갖고 왔어. 거절도 못하고 일단 받아.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이렇게 또 화분이 느네. 네. 점점 이제 화분이 그래서 이렇게 뭔가 끈끈하게 더 네트워킹이 되기 시작하겠네요. 네. 이런 그 식집사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분들은. 네네. 이분들끼리 하는 이 훈둥이란 얘기에 대해 책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드리자면 훈둥이는 어디서든 잘 적응한다. 변화에 맞춰 잘 살아간다. 그 어려운 일을 평범한 것들은 해낸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뭔가 이 부분에 위로받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또 작가님께서는 이 책에 자기를 스스로 훈둥이로 여기신다고도 얘기하셨고요. 아직도 자리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다고도 또 다른 챕터에서도 얘기하셨어요. 아직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훈둥이 같은 경우에 저는 너는 특별해야 돼. 개개인이 다 달라라고 하지만 또 어떤 점에서 보면은 다 보편적인 하나의 인간이라는 먼지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훈둥이라고 아직도 뭐 인간이 뭐 그렇게 특별하겠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관계를 맺으면서 특별해질 수는 있지 않을까. 너에게 내가, 나에게 너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리 잡는다는 거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집이 생기면 조금 자리 잡는다는 생각이 들까라는 로망이 있는데 이번 생에서 가능할지 그것도 아직까지는 계속 부유하고 돌아다니고 흔들리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래를 같이 꿈꿔봤지만 또 흔들리면서 또 계속 미래를 다짐하면서 마포의 대표님들을 만나는 마대살롱. 마포 대표 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빠른 소식은 인스타그램 마포 비즈살롱 MAPO_BIZ_SALON 마포 비즈살롱 계정을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포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업 제안을 기대합니다. 마포 대표 살롱 7번째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